네, 2023년 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보유를 언급했습니다. 다 아시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지만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응징과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징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죠. 퍼니쉬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복은 retali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MPR에서 K Massive Punishment,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늘 하면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군 지휘관도 못했어요. 물론 북한이 우리를 때리면 하겠죠. 근데 살짝 때리고 나간 거는 못했습니다. 아주 세게 때린 것이 연평도 포격전인데 그때 북한의 포격을 받았던 연평 부대장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 대령의 결정으로 우리가 K9을 쐈지만 그 후방에 있는 합참의장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 누구도 지원 사격을 안 해줬습니다. 해병대 2사단만 동료 부대에서 출전 준비를 했을 뿐인데 역시 출동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군은요 말로만 용감하고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R,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하겠다고 늘 얘기하면서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극단적인 애국심으로 가면 좀 곤란합니다. 이 한국의 핵 전략은 참 정교하게 세워야 됩니다.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건 군인들이죠. 그걸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건 정치인이겠죠. 두 사람들은 하자, 쓰자 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은 또 결이 다르잖아요. 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핵무장론을 떠나서 우리가 한국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만든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4개인가? 뭐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각 원전이 내부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신생 원전은 괜찮지만 오래된 원전은 이게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따로 한 군데 모아놔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원전이 많죠. 한 2배 정도 많은데 거기에서는 무츠라고 하는 지방도시에다가 모아놓기를 결정을 해서 아마 제가 공사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무츠라고 하는 곳에 사용후 해결료 중간 저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아놓고 이 사용후 해결료를 양을 줄여야 되겠죠. 거기 아주 독한 거 버릴 것만 뽑아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써야죠. 재처리라는 문제가 걸려있지만 과학기술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에서 재활용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술은 누구도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일본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어도 일본은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뭐 강제징용 나오면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현안이 되는데 왜 기술 문제에서는 일본을 이기려고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도 이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지어야 됩니다. 중저전이 폐기물 처장소 짓듯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로 프로세싱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20%까지 미국과 협의하면 농축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농축도 미국과 협의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SMR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에너지난이 심하잖아요.
그들도 한 100여 개 이상의 원전이 있었는데 벌써 79년도 체르노빌 3마일 섬 사고 이후 79 벌써 한 40년 이상 원전을 안 짓다 보고 요즘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컨테이너 크기의 원전을 지어서 막 그 컨테이너 하우스 짓듯이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됩니다. 단가는 비싸지만 워낙 대량 생산하면 싸질 수가 있고 또 대형 원전은 아주 짓는데 법적으로 검토할 것도 많고 기간도 긴데 이건 빠르니까. 그래서 SMR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SMR은 원래 소련은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시베리아로 오게 되면은 한 수백 킬로 가다 도시가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다가 발전소를 짓자니 석탄 발전소도 너무 큽니다. 원전은 너무 크고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작은 원자로를 지어서 그 필요한데 공급해주고 또 그곳에서는 또 물이 적으니까 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에너지원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핵연료가 갖고 핵폭탄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SMR은 저쪽에서 발전된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도 만들고 했는데 이 SMR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SMR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회사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차기 SMR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걸 아주 문재인 정권도 하겠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는 그걸 못하게 이재명 당은 예산 깎겠다고 하다가 통과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차기 SMR을 만들고 하게 되면은 거기 사용 핵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20% 농축이 들어가야 되죠. 그 핵연료를 우리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축해서. 그 공장을 한국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20% 농축한 핵연료는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빼버렸는데 공격 원잠을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공격 원잠은 전략 원잠도 그렇고 90%대로 농축한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우리는 20%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수함에는 베어링, 벨트, 기아, 톱니바퀴 모든 구동기관들이 많죠. 그게 계속 돌아갑니다. 자동차도 몇년씩 돌아가면 부속을 바꿔야 되죠. 잠수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잠수함은 그걸 교체를 하려면 차는 본닛을 열고 아니면 차를 들어 올려서 밑에서 이렇게 뜯어서 하면 됩니다. 차 밑판 뜯고 그죠? 근데 잠수함은 본닛이라든지 그 밑판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물이 다 들어가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을 하나 교체하려면 이걸 육지로 꺼내서 절단을 해서 잘라가지고 부속을 교체하고 또 용접으로 완전히 붙여야 됩니다. 영어로 오버홀,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분해 조립이라고 그러나?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완전 분해, 절단을 합니다. 그때 원자로도 있는 부분도 이렇게 분리시키죠. 그때 원자로를 열고 20% 농축 우라늄은 핵연료를 하게 되면 6년마다 교체하면 적절합니다. 교체하면 돼요. 미국 애들은 교체 안 하고 그대로 원자로는 그냥 그대로 두지만 우린 교체하는 겁니다. 원자로조차도 일부 부분은 부품을 좀 교체해야 돼요. 우리 경수로 같은 대형 원전은 3년마다인가 1년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교체하죠. 3분의 1씩 1년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면 핵무장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국내 원자력 발전도 발전시키면서 나가려면은 사용의 핵연료를 모아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SMR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대한민국에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은요, 로카쇼무라에 사용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벌써 한 15년 전에 갔다 온 것 같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장을 짓고 핵 농축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이제 이해하셔갖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육자회담을 해왔는데 육자회담이 실패했죠. 왜 육자회담을 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해왔어요. 그냥 미국이 하자니까 따라온 겁니다.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며칠 전에 이현주 안보대사와의 제 인터뷰를 쭉 보셨으면 육자회담 내력을 좀 아셨을 겁니다. 육자회담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이
독일이 분단된 거는 2차 대전 때 패전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점령한 나라는 미영불소였습니다. 그 중에 소련이 지배했던 지역이 동독이 되고 미영불이 차지했던 곳이 서독이 되면서 분단이 됐던 겁니다. 이걸 합치려고 하니까 이 네 나라가 합의를 해줘야 돼요. 승전국. 그래서 4+2, 4는 미영불소, 2는 동서독. 이 회담이 열려서 통일로 갔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거는 전쟁은 우리하고 미국을 대표로 한 유엔이 남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는 중국하고 북한이 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단 문제는 굳이 한다면 2+2 회담이면 충분한데, 근데 러시아도 집어넣고 일본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그냥 독일 통일 과정의 육자회담이었으니까 그걸 본따서 육자회담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안 됩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축이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동서독이 통일하겠다는 서로 조약을 맺어놓고 2+4의 육자회담을 했으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이는 뭐 종전선언에서 평화 선언하자 그러는데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동독이 서독의 일부로 들어오겠다고 국회 결의를 하고 서독과 조약을 맺어놓고 2+4 회담을 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북한이 그런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육자회담을 해왔으니 웃기는 거죠. 2+2 사자회담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자회담을 한 거는 대한민국을 통일하기가 아니라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핵위기를 일으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핵위기를 막는, 핵을 없애는 회담을 했었어야 돼요. 그 회담을 하려면 NPT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유엔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 미영불중러입니다. 그 5나라가 북한에게 압력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NPT+2 회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국, 우리, 북한, 중국 이런 식으로 회담 들어가게 되면은 대결이 벌어지지만은 중국이 북한 편 들어요. 근데 NPT+2 회담하게 되면 중국도 자기네 5나라만 핵무장하지 북한의 핵무장은 반대거든요. 북한의 핵무장하면 우리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통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그건 다른 걸로 풀어야 되고 NPT+2 회담을 추진해라. 그리고 SMR 사업과 핵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사업을 추진해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놓고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